마카오 주민들은 마카오가 발전되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집값 오르고 맨 이상한 새끼들 오고 술 먹고 뭐 해롱되고 어디가 자살했다 소리 나오고 저 살던 원센트럴 건물에서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장을 크로스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36층에서 뛰어갖고 빤스만 입고 중국 애가 그걸로 떨어져서 수영장을 한 일주일 동안 문 닫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갖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원센트럴이란 건물이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1층, 2층, 3층까지는 명품관이 다 전시가 돼 있고 4층서부터 7층까지는 주차장이에요. 8층에 헬스클럽이라는 부대 시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8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경찰관들이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천으로 덮어놔요. 그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이제 제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삐어삐어삐어삐어를 하면 뭔가 사고예요. 밑에서 있었는데 앰뷸런스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고 이렇게 봤더니 다리에서 뛴 거예요. 다리가 페리 앞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마카오 타워 쪽으로 있는데 중간에 있는 다리가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택시, 버스, 그다음에 관용차들만 다닐 수 있어요. 무조건. 일반 차들이 그 길로 다니면 딱지를 떼고 되게 비싼 딱지를 떼거든요. 거기 이제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길이 리스보아 정면으로 연결이 쭉 되거든요. 나중에 풍수지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리 위에서 짬뿌를 한 거예요. 중국 애가. 한 2시간을 계속 수색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앰뷸런스가 와서 하얀 천으로 덮었고 건져내서 이미 죽었죠. 내 구역에서 맨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마카오 주민들 뭐가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더 소심해지는 거예요. 왜? 다 이제 건달들 다 보고 조직들 보고 저는 이제 마카오 공항에만 나가면 이제는 그 앞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탱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 오시면 그냥 바로 차 주차장으로 모셔갖고 빛의 속도로 집으로 와버렸지요. 공항도 가기 싫고 집에서 이제 콕 박혀가고 집콕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마카오 중국 조직들도 마카오에 있는 한국 생활하던 형들도 들어와서 먹을 게 너무 많아지니까 카지노가 베네시아, COD 뭐 계속 생기니까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인데 이 사건은 이제 좀 이따 발생되는 사건이고 마카오에 랭짜형이 있었을 때 2000년대 초중반 때 이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전서부터 가서 한국 조직들이 환전도 하지, 롤링도 하지, 꽁지도 하지, 정켓도 하지 뭐 싹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짜이형 말에 의하면 저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누가 와, 뭐 철봉이 민박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으네. 뭐 이거 와갖고 민박을 해. 아니면 민박을 오픈을 해. 그러면은 다른 민박집 주인이 그게 랭짜이 형이었어요. 랭짜이 형은 어떻게 자리를 잡았느냐? 제일 위에 보스가 새끼 글도 잘 쓰고 요것도 잘 털고 싹싹하고 그러니까 야, 네가 해. 형님 알겠습니다. 야, 근데 손님 우리 매장으로 다 데리고 와야 돼.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애가 민박집을 차린대. 동생들 데리고 가갖고 그냥 집기 다 부숴버리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새로 생긴 그게 이제 2008년서부터 지금 형태의 민박이 생긴 거고요. 그 전에는 진짜로 그냥 뭐 다 찌그러져 가는 좀 더러운 아파트 이런 데서 화장실도 별로 없고 민박비가 뭐 200불, 300불, 지금은 최하 800불, 1000불, 1200 이렇거든요. 월세도 뭐 8000불, 10,000불 이랬어요. 지금은 뭐 5만, 6만, 7만 이렇거든요. 그런 시기를 다 거치고 무조건 그쪽 가서 환전도 하고 롤링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어야 돼요. 손님들이 잘 모르니까. 마카오에 있는 깡패들도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들도 이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쭉 접어들였죠. 그게 2007년, 8년, 9년 요때서부터 이제 10년, 11년 이렇게 되면 그냥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민박도 하지, 롤링도 하지, 환전도 하지. 거기에서 조금 더 까진 애들은 템프로 게임 시키지. 아니면 어퍼 게임. 졸라가 5만 불을 갖고 왔는데 5만 불 좀 약한 것 같아. 5만 불을 엎어줘요, 에이전트가. 10만 불이 되잖아요. 빠따 시원하게 나가봐. 이제 모도가 짧은 사람들 주로 5만까지. 그러니까 2만, 3만, 5만 요 정도면 업어줘요.
그러면 이제 먹을 때마다 10%씩 떼는 거예요. 그 먹은 돈에서. 5%씩 떼는 사람들도 있고, 그 5% 8시간 되잖아요. 그럼 5만 원 나와. 많이 베팅을 못하게 하니까 먹고 죽고 그 똥 5%씩 뛰는 게 8시간. 왜? 체크를 다 해봤대요. 그러면은 얜 잃어도 가. 달라 소리도 안 해. 나중에 대가리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건달들이 이런 걸 전부 다 통제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카지노 개수도 많아져. 누가 누군지 몰라. 저 마카오에 구석탱이 숨어 있으면은 한 달 내내 찾아도 못 찾습니다. 건달들이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전에는 막 때려 부시고 뭐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바뀐 거죠. 정켓을 하니까 야 철봉아 오픈했는데 손님 좀 데리고 와 잘해줄게. 혹시라도 뭐 어려운 일이나 뭐 마카오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전화해. 우리가 다 막 싹 다 해줄게. 내가 꼬맹이 민박하는 놈인데 손님이 와서 VIP 가신대 이랬고 그 방을 모시고 갔어요. 입구서부터 예쁜 한국 아가씨가 뭐 사장님 어서 철봉 사장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인사 차 뭐 드릴까요? 사장님 저 앉아갖고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관리하는 친구가 와갖고 또 인사 딱 꾸벅한단 말이에요. 절도 있게. 그럼 이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야. 철봉 씨 성공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직원들이 개인 직원인데 정켓 사장이 뽑은 개인 직원인데 카지노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 정켓방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하 10개 정도. 뭐 한 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오늘의 앵벌이가 내일은 마카오에서 회장님이 될 수 있고 오늘의 회장님이 3일 후에 배고파서 전화해갖고 밥 좀 주세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카오는 정말 이렇게 카지노 도시는 부침이 심한 곳이지요. 그 대표가 앵벌이 형이 이제 손님을 하나 어떻게 픽업해갖고 쫙 데리고 갔어요. 차 한잔 하지. 다리 딱 이렇게 꼬고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은 이만한 친구가 와갖고 그 대표가 앵벌이한테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요새 뭐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뭐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죠.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계속 그 방으로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됐지요. 한국 사람들이 디파짓을 걸던 서브를 가든 캐주얼로 가든 메인 정켓을 하든 정켓을 오픈을 했어요. 손님이 있어야지. 그럼 영업을 에이전트한테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들이 이제 손님을 안 데리고 가면 정켓 문 닫아야죠. 왜? 계약이 있거든요. 샵, 인, 샵이에요. 카지노 있고 그 안에 정켓이 들어가는 거고 정켓을 들어갈 땐 디파짓을 해야 되고 이건 대부분 중국 애들이 뭐 5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정켓방 하나에 한국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브 정켓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뭐 50억, 100억인데 디파짓 뭐 5억, 10억 요 정도만 넣고 들어갈 수도 있고 쉐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쉐어가 없으면 뭐 좀 덜 들어가고 그래서 서브 정켓, 메인 정켓, 캐주얼 정켓 아니면 롤링만 하는 롤링 정켓 수없이 많은 단계들이 있고 형태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오늘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브 정켓이나 요 정도로 계약을 해. 그래 알았어. 니네 와갖고 내가 어카운트 다 내려주고 코드 내려줄 테니까 니네 맨 윗대가리 해. 이러면 계약 조건이 한 달에 롤링을 2억 불 홍콩 달러로 2억 불. 2억 불이면 300억이죠. 300억이 롤링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억 불, 450억. 제일 작게 하는 데가 뭐 1억 2천 불, 1억 불. 요 정도는 최하 150억 정도는 매출이 나와줘요. 매출이라 하면 정켓에서 이제 롤링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채우지 않으면 중국 애들이 뭐야 이 새끼들이 그러면 정켓 하라고 뭐 테이블이랑 다 내주고 편의 봐주고 뭐 이렇게 해줬더니 이게 뭐 꼬맹이들이네. 야 나가 계약 안 해. 이제 잘 돼. 막 5억 개씩 돌아 롤링이 5억 불씩 돌아요 홍콩 달러로. 그러면 이제 스카우트도 되고 우리 이번에 윈 카지노에 정켓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윈 하면은 깨끗하게 잘 돼 있잖아. 우리 들어가는데 들어올래? 좋지요. 중국 애들이랑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같이 팀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시가 생기잖아요. 중국 애들이랑. 그러면 마커라는 걸 또 내려줍니다. 마커가 뭐냐? 정켓에서 이자가 아주 미미하게 싼 칩을 주는 거예요. 30억씩. 칩을 그냥 내려줘요. 30억을. 현찰이랑 똑같은 칩이에요. 캐시만 아닐 뿐이지 자기네가 디파짓 돼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걸 신용으로 빼오는 거예요. 요걸 얘 주는 거죠. 그 30억, 2천만 불, 3천만 불 이런 걸로 뭘 하느냐?
백도 나가고 환전도 돌리고 이렇게 계속 이러한 구조로 이제 마카오 정켓방이 이루어지고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손님이 많고 롤링도 많이 돌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매출이 일어나야 윗대가리들이 중국 사업가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런 게 없어. 잔잔바리야. 그러면은 그냥 저기 진짜 장사 안 되는데 테이블 2개짜리, 3개짜리 요런 데 갖고 그냥 요러고 잔잔바리로 요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기 위해서는 정켓을 하는 조직들도 크게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밑에 에이전트가 있어야 된다. 유능한 에이전트가 똘똘한 애들이. 그러면 이 에이전트들은 각자가 영업을 해서 공항 영업이 됐든 인터넷 영업이 됐든 삐끼가 됐든 길에서 만나서 친구를 데리고 오고 이 에이전트가 이제 손님들을 달고 오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마바리에서 가서 죽으면 콤프가 쌓이잖아요. 포인트가. 쉐어를 하려면 마카오는 퍼센테이지를 20%밖에 안 줘요. 필리핀 아일랜드는 뭐 훨씬 더 많이 주고 그러는데 20%를 주는 대신에 롤링 피를 안 줘요. 롤링 피를. 중간에서 쉐어 넣었다가 본전만 해도 한 10시간 게임하고 본전에서 갔어요. 롤링 피를 줘야 되거든. 그거에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카오는 제가 알기로는 뭐 중국 애들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쉐어를 뭐 넣고 손님 뭐 죽어라고 뭐 인형 만들어 갖고 뭐 배 찌르고 뭐 찌르고 뒤에서 소금 뿌리고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솔직히. 조장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이 철봉이 새끼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롤링 유도하는구나. 설마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안 갑니다. 마카오 갈 생각이 없어요. 마카오 많이 다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디테일하게 손님이 보는 정켓, 에이전트가 보는 정켓 높이가 좀 다르니까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요때서부터 이제 정켓은 문을 열어놨어요. 그렇게 잘합니다. 정켓 사장들이. 연말이면 선물도 주고 야 철봉아 와라 밥 좀 먹자 그래갖고 형님 그리고 뭐 동생들 5명 데리고 나가면 맨손으로 때려잡은 북경오리 같은 거 처음 먹어봤어요. MGM 중식당의 2층에 저 안쪽에 테이블이 한 20명 앉은 원형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중국 영화에서 보면 황금색으로 된 분이 쫙 앞으로 이렇게 쫙 밀면 쫙 열리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도 이제 대접 받아보고 왜? 우리 집에 손님 좀 많이 넣어줘. 야, 이왕 하는 거 여기서 해줘. 이런 차원이에요. 그렇게 마카오에서 이제 에이전트로서 돈을 버는 애들은 초창기에 여자애 하나가 2년 만에 20억 벌고 철수한 애도 있어요. 각자가 이제 다 광고를 해서 영업을 쫙 하는 거죠. 손님 유치하고 게임도 해주고 다 이렇게 잘 지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와중에 형님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